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 관리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재무 관리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번 본기본 종합반에 재무 관리 강의는 선생님 세 분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될 거고요. 먼저 김종일 선생님 강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온라인 통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표 나눠 드릴 텐데 그 드릴 때 재무 관리가 6월달, 7월달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김종일 선생님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학원 오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공간에서 편한 시간대 수업을 그냥 시간표에 맞춰서만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김종근 선생님 강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강의의 지속성 여부, 그다음에 강의와 교재의 업데이트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강의의 지속성 여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기본 종합반에서 재무 관리를 기본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 기본 강의 다음 과정에 시범한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객관식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동차, 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커리큘럼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강의에 맞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일단 강의 지속성 여부, 교재의 지속성 여부에서 말씀드리면 김정일 선생님 강의는 앞으로 우리 남우경 아카데미가 존속하는 한 곧 계속 존속할 겁니다. 제가 한국경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남우경 아카데미가 계속 존속하고 남우경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는 강의와 교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강의 듣고 나가서 갑자기 이제 2차 강의 들어야 되는 건데 강의와 교재가 사라졌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우경 아카데미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강의 서비스, 교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강의, 2차 강의 관련된 교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시험까지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강의 지속성 여부는 그냥 학원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강의 업데이트 여부가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관리 강의는 이 세법이랄지 재무회계랑은 조금 달라요. 세법 선생님은 기본서를 매년 개정하신다고 했죠. 매년 세법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재무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이제 개정을 하거든요. 재무회계는 뭐 기준이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기출문제 업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라는 과목의 특성,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기준이 있고요. 회계 기준이 있고요. 또 세법은 세법이라는 기준이 있어. 이렇게 법과 기준이 있는 어떤 강의 그 수업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법과 기준이 개정이 되면 계속 책을 바꿔줘야 되고 강의 기법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는 규정이 없어요. 이론밖에 없어. 마치 이제 경제학에도 이론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필요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기출문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촬영됐던 강의에 대한 약간의 뭐 기출문제 추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와 교재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촬영된 강의와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추가시켜서요. 우리 학원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기출문제 업데이트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을 해줘가지고 학원 사이트에 서 여러분들한테 김종훈 선생 강의 첨부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연속성이랄지 강의 업데이트랄지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학원에 있는 교재와 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무관리 담당하고 있는 김종길 회계사입니다. 요번 이제 봄 기본 종합반에서 사용할 강의랑 그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는요. 올해까지 이제 4판 교재였다가 요번에 12월 달에 5판 교재가 새롭게 출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강의 노트도 같이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5판 교재로 5판 재무관리 책으로 이제 봄종합반부터 강의가 되니 요거 그 4판 말고 5판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 뭐 우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아무래도 수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미분, 확률, 통계, 그 다음에 회계분석,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분적 개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재무관리 강의 들으려면 그러면 이게 수학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 해당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그 수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에서 필요한 정도만큼 충분히 수학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무 관리의 문제를 풀 때 재무관리 이론을 이해할 때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강의 시간에 진짜 그냥 수학적인 내용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학적인 부분 말고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재무관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재무관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원리 정도의 회계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뭐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에서 차변과 대변, 자산, 부채, 자기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정도의 내용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치를 평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세금으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100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20원이 나가면 실제로 번 돈은 8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세금 관련 부분들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뭐 세법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 세법의 약간의 기본 구조를 아는 정도가 돼야 재무관리 수강할 때 가치평가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나무 학원에서는 이 봄기본 종합반의 커리큘럼을 짤 때 먼저 회계, 그 다음에 세법, 그 이후에 재무관리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반 다니시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강사진끼리 다 토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학 지식도 좀 필요한데 뭐 경제학도 미리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 강의를 들을 때에는 미리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이 재무관리 강의 시작 전에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다룬 내용들을 이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선행의 재무관리 과목에 대해서 선행적인 뭔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경제학이나 그런 데에서도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들은 더 다루겠지만 재무관리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학이 필요한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무관리 과목의 특징이 뭐 회계나 이런 과목들은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챕터 하나가 끝나면 내용이 딱딱딱 끊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재무관리는 그 챕터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심한 과목입니다. 물론 뭐 다른 과목도 세법의 경우에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일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재무관리는 굉장히 심하게 연결돼요. 심지어 앞쪽의 챕터를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저 뒤쪽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이 갑자기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앞쪽 내용과 뒤쪽 내용이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는 당연히 뭐 뒤쪽 내용이 앞쪽 내용과 연결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이 연결되니 수업에 절대 빠지지 말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출석을 해서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을 쭉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재무관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뭐 한
챕터씩 씹어먹겠다. 이런 식의 완벽주의적인 공부는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챕터에서 그 내용을 다 못 씹어먹어요. 뒤쪽의 내용을 봐야 앞쪽과 연결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처음 회독 때 강의 듣고 100% 이해하는 건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물론 강의는 100% 정도 100%로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나 100%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 60%, 70% 정도 처음 강의에서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부족한 나머지 30, 40%는 나중에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회독 수를 늘려가면서 전체 앞뒤의 챕터 간의 내용을 연결해가면서 이해도를 높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봄기본 종합반 끝나고 이제 심화반 종합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서를 보면서 아무래도 2차 대비용 강의다 보니까 전체 챕터 간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 챕터와 이쪽 챕터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심화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실 때 100% 나 다 씹어먹겠다. 이 생각은 좀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이해도 안 가고 힘듭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적당히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연습서를 본다거나 또는 기본서를 반복을 하면서 나는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이 연결되고 내용 자체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습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습은 권장하지 않고 강의를 듣고 복습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예습을 권하진 않는데 뭐는 권장을 하느냐? 어제까지 수업한 게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수업할 부분은 약간 한 요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시작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오늘 배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쓱 보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새로운 용어 또는 새로운 다 줄여서 영어로 약자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업 때 그 약자를 보면 이 약자가 뭐구나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만 설명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 그 약자를 사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업 처음에 들을 때 무슨 이 약자가 뭐라 그랬는데 뒤에서 자꾸 약자만 쓰니까 순간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 이 약자가 뭐였더라라는 생각에 잠기다 보면 저는 이제 강의가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습은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오늘 수업 진행할 부분에 대한 새로운 용어 그런 것들은 약간 한번 살짝 보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무 관리가 조금 더 그 비중이 커졌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경영학에서 생산 관리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 관리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대략 재무 관리가 한 24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재무 관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분야를 몇 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네들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험부터 2025년부터 출제 범위라는 걸 제공을 해줬는데 여기 분야를 하나하나 봤더니 이게 분야 자체에 뭔가 이게 범위를 정해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재무관리요라는 느낌밖에는 못 받았어요. 왜냐? 이게 화폐 시간가치, 투자는 평가 기법, 불확실성하의 자본예산 이런 것들이 뭔가 정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기본서에서 전부 다 다룰 내용들이에요. 다룰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냥 기본 강의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제가 약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경영학에서 생산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생산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 생산관리에서 원래 재고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무관리에는 그러한 재고나 매출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전자본관리 즉 자금의 측면에서 운전자본관리라는 걸 다루게 돼요. 근데 기존에는 제가 이 13장, 책의 13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운전자본 관리와 그 다음에 재무 비율 분석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운전자본 관리와 재무 비율 분석이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16문제였다가 이제 24문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8문제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16문제의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냈던 거에다가 추가로 50% 정도로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만큼 문제를 더 내려다 보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기존에는 안 나왔던 부분들이 뭔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의 출제가 안 됐던 행동재무, 재무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운전자본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제가 추가되면 뭔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제가 연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24문제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이제 계속 해볼 겁니다. 계속 이제 저도 문제를 해보면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로 24문제를 구성할 거냐 이런 비중이라는 걸 두고 문제를 구성할 거냐는 저도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학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내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일부 더 들어갈까? 지금 드는 생각은 들어갈 것 한두 정도가 거의 출제가 안 되던 영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봄 종합반에서는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늘어나면 다루는 주제의 폭이라든가 그동안에는 16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 정도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네. 자,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결국은 뭐 요번에 책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책이 개정된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내용들은 원래 책에 있었고 요번에 그 5판으로 책을 개정한 이유는 일부 부분들의 설명 방식을 바꾼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설명 방식과 연습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를 더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제가 이번에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약간 더 시간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경영학의 최중락 선생님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 전에는 그런 준비는 당연히 끝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노말존길이라고 해서 평범한 존길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이 길의 끝에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저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처음이자 마지막 재무관리 강사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오시면 재무관리는 저로 끝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무관리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이제 그 Q&A 사이트를 이제 재무관리 길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 부분은 또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 와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남겨둔 질문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기존에 검색을 해서 바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그걸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도 뭐 강의가 있고 책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재무관리의 길은 저와 그 다음에 또 재무관리를 새롭게 이제 강의를 시작할 홍슬기 회계사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네, 여기 재무관리 길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무관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2025년에 1차 시험이 나와 봐야 뭐 그래야 좀 더 명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재무관리 문제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문제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무관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